안녕하세요. 헬스데이터 A 플러스 장예은입니다. 주말에는 주중의 피로 때문인지 낮잠을 자게 되는데요. 스위스에서 35세에서 75세, 약 3,400명을 5년 이상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한두 번, 5분에서 1시간까지 가끔씩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심부전을 경험할 가능성이 48%나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말에 나들이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5분에서 1시간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점수를 A+로 높여줄 헬스데이터 A+,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을 알아보는 방송 헬스데이터 A+.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질환은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바닥 뒤쪽이 아픈 족저근막염.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날이 더워지는 5월부터 환자 수가 갑자기 늘어 겨울이 되기 전까지 많습니다. 족저근막염, 날이 더워지면 왜 늘어나는 건지 족부질환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족저근막염 어떤 질환인가요? 족저근막은 말 그대로 발바닥 쪽에 있는 근막을 말합니다. 발꿈치 뼈에서부터 발가락을 이어주는 두껍고 강한 구조물인데요. 이것은 이제 발의 아치를 만들어주고 발이 튼튼하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발에 보행 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족저근막에 손상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진료 환자가 5월부터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신발도 슬리퍼나 플랫슈즈와 같이 이제 뒤꿈치 쿠션이 없는 것들을 많이 신게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여름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성별, 나이대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성별에 상관없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족저근막염 발병의 주요 원인은요? 족저근막의 손상이 가해지는 여러 요인들이 족저근막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발 혹은 종아리 근력이 떨어지는 사람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 양쪽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 평발이나 아니면 반대로 발의 아치가 과도한 요족인 경우에서 족저근막염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일시적인 발 뒤꿈치 통증인지 족저근막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은 매우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의 안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웠다가 걷기 시작할 때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제일 심하고 오래 걷게 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과 발바닥, 발꿈치 뼈의 안쪽에 압통이 동반되어 있으면 족저근막염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족저근막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스트레칭과 마사지입니다. 아픈 발을 뒤로 뺀 채로 벽을 손으로 밀면서 체중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하거나 앉아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수건을 이용하여 앞꿈치를 잡아당깁니다. 또한 마사지공이나 골프공과 같은 딱딱한 기구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골고루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스트레칭과 마사지만 잘 해주어도 70에서 80%의 환자에서 증상이 좋아집니다.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마찬가지로 소염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스테로이드 혹은 프롤로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수술적인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증상이 만성화되고 반복되면 발의 구조적인 변형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운동 전후에 충분하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좀 무리를 했다 싶으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으나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족저근막염 관련해서 시청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잘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쿠션감이 있는 적절한 신발을 신고 스트레칭과 마사지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성 족저근막염은 냉찜질, 그리고 만성 족저근막염은 온찜질이 좋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을 알아보는 방송 헬스데이터 A+. 두 번째 살펴볼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한 해 100만 명 가까이가 진료를 받는 국민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삼적이라고 불리는 황사, 꽃가루, 건조함 모두 4월인 요즘이 가장 심각할 때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기에 시작이 되어 다양한 자연 경과를 보이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소아기에 발병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성인인 20대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음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기준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 1위는 9세 이하, 2위는 20대, 그리고 3위는 10대 순이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아토피 피부염 진료 환자 수를 분석했더니 남성은 0.1% 감소한 반면 여성은 9.1%나 증가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피부 건조가 심해지는 때 피부 건강을 위해서 속옷은 면 제품으로, 샤워는 미지근한 물에, 샤워 후에는 3분 이내 보습제 바르기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보시려면 신분증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다음 달인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데요. 이유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빌리고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본인 확인을 통해 앞으로는 더욱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선 주민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의료 이역은 본인 확인으로부터 기억해 주세요. 헬스데이터 A+, 전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채널 A